매일 아침 꼭 챙겨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신현수 민정수석이 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며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기 직전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수석이 이제 아침 티타임에도 참석을 했고 오후에 열리는 회의에도 참석한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언론에서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 없이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라거나 또 신 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대통령에 건의했다라는 보도 등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신현수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드린 적이 없다고 본인한테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로써 신 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불거진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추측 역시 많습니다. 네. 그 사의를 굽히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었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성실히 임하겠다. 그런 취지를 밝혔다고 하니까 일단은 일단락됐다. 네.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 바뀐 게 사실 뭐 바뀐 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더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금 검찰 측의 입장이 좀 반영된 듯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게 또 사의 표명하고 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쪽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분석을 저도 봤는데 그 분석이 맞다면 검찰 인사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면 사의를 표명했다. 네, 이 해석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또 그 이야기는 정당성을 갖느냐는 얘기로 또 연결이 되는 또 거죠. 연결돼 있죠. 합당하냐, 그러니까요.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네. 하는 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의를 처리를 한 것이 정말 이유가 그것 때문인지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막후에서 있었던 어떤 뭐냐면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그것 때문인지 현재로서 뭐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봐야 될 초점은 실제로 이제 인사는 당분간 없거든요. 7월까지는. 그래서 인사 그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여당이나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과연 다시 또 신현수 수석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중요한 그 지점이 하나가 도출이 됐는데 관련해서 어제 국회 법사위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고요. 네. 이 자리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 이러면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이게 1번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게 2번. 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일부 조간은 이걸 어떻게 지금 해석을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주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볼 여지도 사실 있긴 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의 질문이었거든요. 또 김용민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상황이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천천히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좀 탄탄하게 한다는 뉘앙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뭐 스케줄에 비해서는 조금 늦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전까지 검찰과 맺고 있던 이제 관계 그리고 지금 그 관계가 다시 재정립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었고 그에게 맡겨진 임무 역시 이전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청과 굉장히 큰 여러 갈등들이 윤석열 총장을 상징적으로 해서 삼아서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지자들의 기대라든가 나름의 성과도 분명히 있었지만 정권의 후반으로 갈수록 분명히 악재로서 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탈한 지지층도 있고 표층도 있다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다독이는 모양새 그리고 좀
봉합하는 모양새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만약에 조금 더 강경하게 아니 우린 좀 더 이전부터 했던 것처럼 검찰 개혁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으면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청와대도 그렇고 박범계 장관도 그렇고 모두가 나서 가지고 아유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저희가 소통을 좀 더 잘하겠습니다. 아유 좀 일단 사의는 좀 반려하시죠.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좀 검찰 개혁을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모양새와 속도로는 조금 다르게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현수 수석의 뭐 그러니까 사의 철회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부분에 있어서 검찰 조직을 공소청으로 개편을 하고 네. 이제 수사청을 신설하는 문제에 그쵸. 대해서 정말로 지금 뭐 일부 조간이 뭔가 좀 분석하는 것대로 속도 조절을 주문을 했다면 속도만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동력도 조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그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입법을 요걸 좀 봐야 되는 거겠고요. 또 설령 입법을 그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이제 유보를 할 텐데 맞습니다. 예. 유예 기간을 얼마나 둘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말씀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뭐 우리 국회에서 유예를 많이 줬었거든요. 지금 그 검찰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 부분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네. 유예를 뒀기 때문에 이거 유예 3년 정도 둬버리면 이번 국회에서는 시행을 못하고 다음 국회 때 넘어가고 우리가 봤다시피 또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따르면 유예 기간은 1년, 네. 뭐 이쯤에서 어떤 조절이 되는 것으로 일단 물론 그건 추측 보도입니다. 추측이지만, 예. 확인이 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요.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만만치 않은 작업에 이게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얼마나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법안 통과라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맞아떨어지고 선거가 또 앞에 있으니까 쉽게 또 추진할 수 있을지도 봐야 될 이건 것 좀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용민 의원은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의 대답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맥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에서 이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좀 체크 포인트로만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법무부가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그간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 등을 메우는 소폭으로 이뤄진 핀셋 교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주요 수사팀이 모두 유임이 됐습니다.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상당수의 친정권 혹은 그 반대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모두 인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는데요. 이문정 검사가 수사권을 갖게 된 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청와대 대검과 충분히 소통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신현수 민정수석도 휴가 중에 해당 인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이런 보도도 다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잡음이 좀 있었는데요. 검찰 내 소위 2인자로 불리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라면서 그 원인은 장관과 총장의 인사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과 대검부장을 교체해달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애초에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했다라는 건데요. 결국 검찰의 인사 요구안을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 이번 발언을 두고 비판 여론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를 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 보한 게 과거로 돌아가면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이렇게 쟁점화되고 이슈가 되고 관심이 됐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장 검사 이름을 왜 알아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검사장도 잘 모르는데 모르죠. 아니 뭐 형사 일부장이 누가 되느냐 마느냐가 이렇게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지가 일단 좀 맞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지금 발언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본인 입으로 인사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전의 인사는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럼 이건 대통령 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상화라는 게 이 조남관 대검 차장을 비롯한 검찰에서는 아주 예전에 검찰 인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민정수석도 검찰이고요.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뭐 그냥 진짜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인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 오고 나서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다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이번 신원수 빼고는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뚱해요. 검찰청법하고 맞지도 않아요.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정도만 표현이 돼 있거든요. 무시를 하지 마라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모든 권한이 검찰에게 집중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조남관 차장의 발언의 맥락을 보면은 인사 절차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사 내용을 갖고 그렇죠. 인사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럼 비정상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대검 차장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대검 차장검사, 조남관 차장검사의 개인 의견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검찰 내부에 워낙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본인 입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단순히 그냥 뒷자리에서 뭐 사석에서 자신들끼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모두 앞에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워딩 자체를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일부러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검찰들이 전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사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이건 문제가 있는 인사다. 지금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인사를 제가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 자체에 대해서 강한 반감과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까지도 이게 한 마디 다 응축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검찰 개혁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개혁 대상이니까. 근데 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인 인사하는데 군인들이 나 왜 장군 진급 안 시켜줬냐고. 난 분명히 돼야 될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아니, 집에 가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기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인사라면 불만은 가질 수 있죠.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나 너 인사 잘못했다라고밖에 안 되는 거죠. 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승질 안 시켜줘? 그럼 불만은 가질 수 있죠. 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혼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기자 앞에서 어쩌면 지금 책임자이면 2인자급이 이게 이번 인사 엉망으로 잘못됐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엄밀하게 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하면 대검 차장조 인사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그죠. 뭐 근데 인사의 대상이 인사에 대해서 지금 품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럼 인사 대상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안 되죠. 뭐 이런 경우가 검찰 말고는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집에서만 하죠. 여러 가지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참석했던 기업 CEO들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미흡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았는데요. 허리 지병을 핑계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비판 여론의 입장을 바꾼 최종호 포스코 사장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한영석 사장은 이날 표준 작업에 의한 작업을 항상 유도하는데 아직 불완전한 행동을 하는 작업자가 많다라면서 이런 행동은 좀 개선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안전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거 아니냐는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말솜씨가 없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제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과 최종호 포스코 회장을 포함해서 총 9명이었습니다. 노트먼 조셉 레이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대표, 한성희 포스코건설, 우무현 GS건설, 이원의 현대건설,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신영수 CJ 대한통운 택배부문,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등 9개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궁금한 게 왜 9개 회사의 대표들을 부른 거예요? 청문회에? 이 일단 회사들이 중공업이나 건설이나 또 택배라든지 그 회사가 포인트에 맞춰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이 됐던 노동에서 뭐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가능성이 큰 회사들 위주로 지금 청문회에 예를 들면 출석한 포스코 것으로 같은 보입니다. 경우에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사업장에서 19명의 노동자가 협착, 추락, 폭발 등의 이유로 목숨을 잃어서 여러 번 논란이 됐던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업재해가 일어났던 회사들 중에서 상당히 좀 규모가 있고 또 분야별로 좀 특정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불러서 모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림이 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고른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뭐 어쨌든 저는 이런 걸 산재 청문회라고 하는데 처음 봤거든요. 국회에서 뭐 이 국정감사도 아니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그럼 상당히 바람직하죠. 보기 좋고 예.
제가 국회의원들 칭찬 같은 걸 여기 방송에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참 잘하셨다, 보기 좋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이 청문회의 목적이라는 게 누구를 지금 혼내주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법 처리는 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산업재해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묻고 네. 따지고 그래서 개선책을 찾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게 9개 대기업으로만 한정이 돼야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영세 사업장의 문제라든지 외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는데 이런 문제까지 그럼 포괄이 됐느냐 어제 청문회에서 이걸 여쭤보는 거죠. 그까지는 안 근데 그거는 아마 차후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에 이걸 하면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포스코가 돈 좀 쓰겠다. 노후시설 1조 정도. 그리고 뭐 쿠팡 같은 데서는 불윤력 하겠다. 4,400명 정도 하겠다. 그런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는 거. 국회의원들 앞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밖에서 약속해도 잘 안 지키는데 국회 앞에서 약속한 거를 안 지킬 리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칭찬하고 의미 있는 어떤 청문회였다라고 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하청업체들에게 이제 결국 안전의 책임을 떠넘겨왔던 소위 원청 회사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주요하게 여러 회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장들을 주로 부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특히나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74년도에 설립됐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46년 동안 470명에 이른 노동자가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1년에 10명씩은 중대재해 관련해가지고 회사 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하나같이 이 CEO들에게 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쓴 목소리를 낸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러면은 그거를 입법으로서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게 국회의 책임인데 중대재해법 그렇게 여야 합의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기업들 불러다 놓고 자신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척 큰 소리 내는 게 마냥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바로 네. 그 점 때문에. 결국은 그게 문제란다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죠. 본인들이 입법을 했으면 제일 좋긴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